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가 바뀐 첫 번째 행의 넘버링 그리고 테두리 및 색깔 입히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사용했던 백데이터 그대로입니다. 백데이터를 받아오게 되면 해당하는 날짜에 대한 브랜드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날짜 구간은 이렇게 빈칸을 머금은 채 날짜가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 나갑니다. 이렇게 빈 행이 존재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같은 매출 일자를 비어있는 셀에 위에 있는 날짜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고요. 1월 1일이 빈칸 2칸에 복사 붙여넣기가 될 거고요. 1월 2일이 아래 빈칸 3칸에 복사 붙여넣기, 3일 2칸, 4일 2칸, 5일은 이렇게 5칸 걸쳐서 정보가 반복돼서 위에 있는 정보가 비어있는 셀에 자동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논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핵심이 될 부분은 넘버링 하는 부분입니다. 매출 일자가 이렇게 바뀌는 구간에 숫자 1을 적어 줄 거고요. 그리고 밑에 동일한 매출 일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두 번째 매출 일자, 동일한 매출 일자는 넘버링 2, 그리고 넘버링 3. 다시 매출 일자가 바뀌는 구간에서 숫자 1, 그리고 2, 3, 4, 다시 1, 2, 3.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되게 만들어 볼 겁니다. 오른쪽 해결 시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문제시트에서 봤던 거와는 좀 다르게 매출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짜 구간에 색깔이 이렇게 한 행으로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넘버링 숫자 1번 위아래는 테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날짜가 바뀌는 이 구간에 넘버링이 1로 시작이 되고요. 또 날짜가 바뀌는 구간에 넘버링이 되면서 위아래 테두리가 들어가고 채우기 색깔이 또한 들어가는 논리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시트로 한번 넘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논리를 적용을 해서 매출일자 이 부분에 위에 있는 데이터를 빈칸에 복사 붙여 넣기 하는 유동 옵션 논리에서 빈셀 논리를 통해서 이 정보를 다 복사 붙여 넣기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넘버링을 count if 함수를 통해서 아까 해결 시트에서 봤던 것처럼 날짜가 바뀌는 구간마다 숫자 1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논리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에 있는 범위를 빈칸만 전체 범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우리가 비어있는 셀의 범위를 전체 지정하는 논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C열 전체를 범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범위가 시작되는 이 부분입니다. C1이라고 주소값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시작 구간 C1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부터 위로 문자가 있는 마지막 구간에 이렇게 범위가 딱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날짜가 존재하는 구간은 밑에 3칸까지 포함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점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C127이라고 시작 지점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흰색 음영이 또한 여기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흰색 음영이 지금 시작점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목록 구간 바로 아래 부분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매출일자라는 이 문자값 필드 머리글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범위가 지정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한번 내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매출일자라는 필드 목록은 제외하고 범위를 지정하고자 하는 필드값 첫 번째부터 아까 우리가 범위를 지정했던 1월 31일까지 범위가 지정되었어요. 추가로 이 밑에 3칸 빈칸까지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점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시작점이 1월 1일 즉 C6번 셀로 시작점이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Shift 버튼 누르고 아래로 하나, 둘, 셋 눌러주시게 되면 시작점이 C6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시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범위가 Shift 키 누른 채 자유자재로 위아래로 범위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논리 예전 강의에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 논리를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홈 탭에서 찾기 및 선택 와주시고 이동 옵션 눌러보도록 할게요. 빈 셀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 빈 셀만 이렇게 선택이 되어졌고요. 흰색 음영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구간 C7번 셀을 잘 참고해 주신 다음에 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를 입혀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셀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빈 셀의 위에 있는 정보가 다 아래로 복사 붙여넣기 되는 논리를 짜볼 겁니다. 여기는 1월 2일이라는 이 정보가 바로 아래 구간에 붙여넣기가 될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정보를 아래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논리. 위에 이 정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버튼 누른 채 엔터. 그러면은 위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넘버 구간 필드 값 시작되는 첫 번째 목록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신 다음에 는 하도록 할게요. count if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는 매출일자가 시작되는 첫 번째 필드 값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콜론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레인지 구간은 범위가 들어와야 되는 구간이죠. 우리가 범위를 선택할 구간은 매출일자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범위를 지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콜론을 했죠. 그랬더니 C6번에서 시작해서 C6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C6번, 이 from에 해당하는 이 구간에 마우스 커서를 찍어주시고 절대 참조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범위가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첫 번째 from 이 구간은 고정이 되어질 거고요. to 구간, C6번 셀, 이 구간은 하나씩 이렇게 확장이 되어 나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콤마 찍어주시고 다시 한번 크리테리아는 매출일자가 시작되는 첫 번째 필드 목록 값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범위가 시작되는 이 구간에서 매출일자가 있는 이 구간의 정보를 카운팅을 하겠죠. 그리고 범위를 확장해 나가게 되면 범위가 첫 번째는 한 구간만 지정이 되었다가 복사 붙여넣기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 범위는 두 구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참조하는 크리테리아는 밑으로 한 칸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매출일자 이 부분은 범위가 두 칸으로 늘어났고 우리가 두 번째 크리테리아 기준값을 선택했던 C6번은 1월 1일이라는 값을 지정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1월 1일이 범위 안에서 1월 1일 하나, 1월 1일 둘, 그래서 계속값 2가 출력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이 행위는 숫자 1, 두 번째 행위는 숫자 2, 그리고 또 범위를 확장해 주시게 되면은 범위가 이렇게 세 행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때 기준이 되는 값은 또한 1월 1일이죠. 그래서 1월 1일은 3개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개수값 1, 2, 3 순차적으로 출력이 되다가 여기 있는 범위가 확장되어지면서 1월 2일, 그러니까 1월 2일까지죠. 쭉 범위가 1월 2일까지 확장이 되면서 기준값이 1월 2일로 바뀌어질 거예요. 이때는 이 범위 안에서 내행 구간 중에서 1월 2일이 존재하는 개수값은 1이 되겠죠. 1, 2, 3, 또 날짜가 바뀌어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1을 카운팅을 하는 논리를 가지고 넘버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한 칸만 자동 채우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구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파란색이 범위를 지정한 구간이 될 거고요. C7번은 아래로 한 칸 이동한 기준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1월 1일에 들어가 있는 이 두 개의 행 구간을 지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값은 1월 1일이라서 개수값은 2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2가 출력이 되었고요. 한 번 더 당겨볼게요. 이번에는 3이 출력이 되었죠. 더블 클릭해 볼게요. 범위가 1월 1일이 있는 첫 번째 행부터 세 행 구간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1월 1일 값이 또한 기준값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서 1월 1일은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게 되죠. 이거는 숫자 3이 출력이 되고요. 한 번만 더 드래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월 2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범위는 내행을 지정하고 있죠. from to가 성립이 되는 범위 구간이 C6번부터 C9번까지 지정을 하고 있어요. 즉 내행을 지정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기준값이 1월 2일입니다. C9번 셀에 있는 1월 2일은 내행 구간에서 1월 2일은 개수값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구간은 1이 출력이 되는 논리가 작동이 될 겁니다. 이 부분 확인이 되셨으면 자동 채우기 핸들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값이 있는 구간이 개수값으로 넘버링이 될 수 있도록 논리를 짜 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범위를 숫자 1이 있는 가장 왼쪽 윗구간부터 시작을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눌러서 아래쪽으로 전체 범위 지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새 규칙 클릭해 주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규칙 설명 편집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1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이 구간은 시작되는 지점이죠. 조건부 서식에서는 항상 시작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작 위치는 혼합 참조로 비열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행만 이동할 수 있도록, 즉 기준값은 이 넘버 구간 안에 있는 값들이 될 겁니다. 넘버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절대 기준값이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값들은 의미가 없죠. 일단 기준값이 기준에 만족하게 되면 다 색칠이 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열만 고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 행은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죠. 이 값이 만족을 하면은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 한 행이 전체 다 색칠이 되게 될 겁니다. 이 논리도 조건부 서식에 대한 강좌를 예전에 제가 업데이트한 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는 해주시고 숫자 1 넣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B열에 있는 값이 1을 만족할 경우에 조건부 서식이 운영이 되게 논리를 넣어놨습니다. 서식으로 와주시고 테두리에서 위아래만 테두리를 칠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채우기로 오시고 다른 색 클릭,
연한 노란색의 파스텔 계열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해결 시트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논리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가 바뀐 첫 번째 날짜 행에 넘버링하고 테두리 및 색깔을 채우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